당신이 평생 모은 2억 원의 은퇴 자금, 하지만 10년 뒤 그 돈의 가치는 단돈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그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시작 보이지 않는 인구의 덫.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람의 수입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1990년대 버블이 터지며 일본 경제는 멈췄죠. 그때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욕했습니다. 쟤네는 돈을 너무 아껴서 망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일을 하고 소비를 이끌던 세대가 줄어들자 일본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0%대 성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 유럽도 미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 성장이 사라진 나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0.8%로 낮췄습니다. IMF도 똑같은 전망을 했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막 사회로 들어오는 세대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말 그냥 뉴스거리로 들으셨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월급, 부동산, 연금, 주식 모든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결국 일자리도 사라지고 돈은 점점 도는 곳이 아닌 멈추는 곳에 쌓이게 되죠. 인플레이션 조용히 당신의 부를 훔치는 도둑. 지금 한국은 또 다른 거대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신의 통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계속 가벼워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기름값은 매년 오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인플레이션이 세계화의 끝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싸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공장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고 세계는 점점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싼 물건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돈의 원리 종이돈은 결국 썩는다. 종이돈의 역사는 곧 인플레이션의 역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를 만든 나라는 스웨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10배, 20배씩 돈을 찍어냈고 결과는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도 결국 신뢰로만 존재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돈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 기반 자산을 일부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 인플레를 방어합니다. 따라서 원화보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에 투자하세요. 금은 2700년 동안 인류가 신뢰한 진짜 돈입니다. 특히 KRX 금시장을 이용하면 부가세와 세금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물로 찾을 땐 1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단순 거래만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죠. 셋째,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코인만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한 자산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이 버텨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돈의 흐름이 막히고 대출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부동산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강할수록 부동산은 위험해진다. 단, 마일드한 인플레, 즉 2%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부동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를 넘어서는 순간 그건 위기 신호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자는 언제나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쪽에만 베팅하지 않습니다. 돈, 지식, 관계, 시간 모두에 분산 투자합니다.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은 단일화된 삶을 살죠. 한 회사, 한 수입원, 한 자산. 그게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지금 세상은 단일기가 아니라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인구, 기술 변화.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은 적응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저축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제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단순히 부동산이나 채권 속으로 잠겨버린다면 그땐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짧게는 3년, 길어야 7년. 그 안에 우리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흐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멈춘 곳에 가난이 온다. 인구가 멈추면 소비가 멈춥니다. 소비가 멈추면 혁신이 멈춥니다. 혁신이 멈추면 부가 멈춥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디에 돈을,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나요? 당신의 인생이 멈춰있지 않다면 그건 이미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보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할 때입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무지의 결과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